생각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세력 바둑의 대명사 삼연성 배우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 삼연성의 기본 개념 그리고 세력, 두텀 등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삼연성의 좀 더 구체적인 포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삼연성 포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이 걸쳐갔는데요. 이때 흑이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습니다만 먼저 한 칸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날일자를 둬서 기본 정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이후에 위쪽은 이렇게 붙여서 활용하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수 때문에 이 벼는, 이 흑은 두텁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백도 높게 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높게 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흑은 3-3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자리를 차지하는 포석도 있습니다. 백이 3-3을 차지하면 나는 중앙으로 가겠다라는 뜻이죠. 다음에 붙여서 백을 납작하게 만드는 수단도 남아 있고요. 만약에 백이 받아준다면 흑은 계속해서 날일자로 씌워서 백을 압박합니다. 동시에 변과 중앙 쪽이 점점 깊어지겠죠. 자, 변은 어떨까요? 날일자로 달리는 수단은 자, 이렇게 튼튼하게 막아두어서 괜찮고요. 또 눈목자로 둘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는 붙여서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젖히면 끊어서 자, 이렇게 한 점을 잡을 때 지켜놓는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터워졌죠? 자, 삼연성 포석을 둘 때에는 자, 이렇게 작은 곳 그리고 3선 또는 3-3 이런 몇 가지 집들은 상대에게 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낮게 날일자로 백이 두었는데요. 이번에는 낮은 수가 아니라 함께 높게 가는 포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의 다른 응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이 높게 두었습니다. 이 수는 흑이 이렇게 세력 바둑을 펼쳤을 때 그 세력을 견제하겠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흑도 같이 4선으로 높게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 돌이 있을 때 백은 이곳을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자, 보통 자, 이렇게 교환을 하고 다른 곳을 두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수가 왜 중요하냐면 자, 손을 빼면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가는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흑도 모양이 커지지만 어떻습니까? 백도 형태가 커지죠. 자, 그것이 싫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 위에서 교환을 하고 큰 자리를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서 흑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위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칸 벌려져 있을 때 침입하는 수 많이 보셨죠? 실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백은 붙여서 두는 수가 보통이죠. 끼워서 자, 이곳을 막고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자, 잇고 같이 잇고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까지가 침입을 하고 붙이고 끼웠을 때의 보통 변화입니다. 이것은 흑은 실리 그리고 백은 두텀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계속해서 백은 한 수를 더 가일수를 하게 됩니다. 자, 부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은 쌍방 간에 불만이 없는 아주 좋은 진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흑은 애초에 삼연성을 펼쳐서 세력 바둑을 두겠다.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손해가 되는 교환까지 해두었는데 이제 와서 실리 작전을 편다면 이 세력들이 무용지물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또
자, 이렇게 붙였을 때 흙은 그냥 가만히 늘어가는 수단도 있습니다. 자, 있게 되면 자, 늘고요. 이때 이렇게 붙여서 자, 백이 빠지는 것은 지금 당장은 끊어서 백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에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해서 건너가는 형태가 되겠죠. 역시 실리로는 큰 전략입니다만 지금은 백의 세력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백이 성공한 그런 포석입니다. 자, 때문에 자, 보통 이렇게 침입하는 수단이 자, 강력한 수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먼저 눈목자 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데요. 다음에 침입 또는 붙여서 도는 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백이 받아주면 흙은 날일자로 키워가고요. 백도 같이 이렇게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의 모양이 굉장히 거대하죠? 하지만 백도 상당히 큽니다.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자, 이번에는 눈목자가 아닌 좀 더 강력한 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 더 가는 수가 유력합니다. 자, 이 수는 다음에 이렇게 침입하는 직접적인 수단도 노리고 있고요. 백이 그것이 싫어서 이것을 지켜둔다면 날일자로 좀 더 모양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눈목자로 있을 때는 백의 모양도 커졌는데 지금은 백의 모양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죠. 자,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그림입니다. 좀 더 흙이 두텁고 강해졌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받는 것은요. 자,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늘어가는 것이죠. 이곳에 약점이 생긴 만큼 좀 더 흙이 두텁게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으로서는 이 중앙 쪽이 커지는 것이 싫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는 수단도 있습니다. 이 수를 두게 되면 침입을 하고 두텁게 밀고 이렇게 흙에 붙여서 이 한 점을 버리는 대신에 흙의 세력들을 깎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서는 눈목자로 둬서 키워가는 수, 한 칸 더 가서 키워가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침입해서 실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크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3연성 포석을 선택하는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3연성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포석이 진행될 감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포석을 보시죠. 이 초반에 소목 정석으로 인해서 포석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흙은 이렇게 3연성 포석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좋지 않다입니다. 자, 지금 3연성 포석을 쓰는 것은 자, 백이 걸쳐갔을 때 자, 다른 응수가 별로 없죠? 받는 수가 보통인데요. 자, 이렇게 받아만 주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이 세력이 활용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변이 튼튼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같이 있는 이 흙돌이 세력이 아니라 실리형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3연성 포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낮게 또는 이런 식으로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다음 형태를 살펴보시죠. 이번엔 다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포석은 프로의 실전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포석입니다. 이렇게 정석이 되어 있고요. 또 백은 아까도 배웠지만 이곳을 다가가는 것이 크고 흙은 자, 위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3연성 포석을 쓰는 것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자,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3연성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이 정석이 두터운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는 실리형 정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흙이 두텁습니다. 자, 백이 걸쳐서 아까 배운 대로 한 칸을 두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포진을 해와도 역시 중앙 쪽에서 간다면
자, 이 변, 그리고 이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세력이 서로 알맞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석은 3연성을 바로 쓸 수 있지만 진행되어 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3연성 포석을 쓸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하는 것도 포석의 요령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의 실전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실전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바둑은 인터넷 급수로 5급과 6급부는 아마 유저들의 기본인데요. 자, 실전에 3연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백도 같이 두었고요. 자, 이때 실전은요, 이렇게 3선으로 낮게 두었습니다. 자, 이 수는 3연성 포석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만약에 어딘가에 좀 더 큰 세력이 형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돌이 높게 있으면은 백도 높게 삭감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낮게 가 있으면 이렇게 어깨 짚는 수단이 생깁니다. 자, 중앙으로 밀어가야겠죠. 이때 한 칸으로 띄어서 자, 끼워 이으면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감의 요령 중에 하나가 돌을 가볍게 만들어라인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돌이 가벼워지면서 흙의 모양을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때문에 이렇게 3연성 포석과 같은 세력 바둑을 펼칠 때에는 초반에 3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은 이렇게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또 걸쳐두었습니다. 자, 이때 흙이 이 한 칸을 지켰는데 이 수는 굉장히 좋은 수이죠. 이 전체적으로 집도 튼튼히 하면서 같이 두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실전은 이렇게 침입을 했는데요. 이때 저도 젖바둑을 두면서 이 침입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자, 붙여서 두는 수. 이 수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자, 백은 어느 한쪽을 젖혀서 이 젖힌 쪽을 버리게 되는데요. 자, 비록 이 한 점은 죽습니다만 동시에 흙도 엷어졌죠. 자, 특히 지금과 같이 초반에 3연성 포석을 쓰는 상황이라면 자, 이 형태를 보십시오. 이 흙의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실패한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사실 백도 이렇게 뒀어야 하는데 실전은 반대쪽으로 젖혀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끊어갔고요. 자, 단수를 치고 귀를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 칸을 띄어서 자, 이제 귀 쪽이 얇기 때문에 흙이 귀를 지켰죠. 자, 있고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것이 실전인데 다음에 이제 백은 이런 식으로 실전에 두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수를 둔다면 애초에 흙이 3연성을 펼쳤던 그런 의도와는 정반대로 백이 굉장히 두터운 포석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초반의 포석은 어쨌든 백이 성공한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이 수라면 두 번째는 이거 붙이는 수가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상수랑 둘 때 또는 젖바둑을 둘 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자, 이 침투했을 때의 흙의 응수법이 굉장히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마늘모로 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백은 밀고 자, 젖히는 것은 끊어서 잘 되지 않겠죠. 자, 빈 삼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때 이렇게 붙여서 기대서 두는 전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한 점을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애초에 백이 침입해서 얻고자 했던 그런 이득은커녕 오히려 애꿎은 귀 한 점이 닫혔죠. 이것은 백이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젖혀볼까요?
젖히면 같이 젖혀서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한 점을 버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단수를 치고, 자,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만패불창을 하겠죠. 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잊고 이어서. 자, 이 백석점이 꼼짝도 못하고 죽어버렸죠. 네. 그리고, 자, 이때, 여기 젖혔을 때 살자고 하는 것은, 자,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자, 이곳으로 이어서. 자, 다음에 막는 것, 그리고 이쪽으로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입했을 때 이 마늘모, 별표로 표시를 해야겠죠.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수가 와서 저렇게 침입을 해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실전보 보셨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한 점입니다. 초반에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계속 일관된 포석을 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흙이 한 칸으로 받는 수 살펴보았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흙이 이수, 그리고 이곳 또는 이곳,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의 실전부에서 돌이 3선으로 낮게 갔지요. 이 처음에 3연성 포석을 편 그런 의도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수입니다. 자, 가급적으로 세력에 걸맞는 높은 곳으로 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나쁜 수는 절대로 아니죠. 실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수인데요. 지금은 돌이 높게 가는 것이 좀 더 유력합니다. 자, 받아주면 날일자로 두어서 백이 높게 가면은 자연스럽게 백의 진영을 침투해서 깨는 것이죠. 자, 이렇게 3연성을 펼친 이후에는 자신이 그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일관성 있는 포석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3연성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데요. 3연성 하면 또 세력 바둑하면 딱딱하게 밀어가는 그런 수들이 연상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은 이 3연성에는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바둑을 우주류가 아닌 자연류라고 부르길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3연성이 세력을 쌓고 공격을 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유연함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도 3연성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